안녕하세요. 리포트 읽어주는 연구원 아나운서 문혜련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바다도 예외가 아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해상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제와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자산리서치부 소재산업재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조선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동원 연구원님, 그리고 운송업을 담당하고 계신 양지환 연구원님, 마지막으로 정유업을 담당하고 계신 한상환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020년부터 시행되는 IMO 2020 환경규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 세 분이 함께 레포트를 발간을 하셨는데요. 개념이 약간 생소합니다. 먼저 IMO 2020 환경규제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IMO는 국제해사기구의 약자로 유엔으로부터 전 세계 모든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IMO 2020은 해상 연료로부터 배출되는 황함유량을 기존의 3.5%에서 0.5%로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산화물은 대기 중에 오염물질과 결합하여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2020년부터는 황산화물 함유량이 0.5% 이하인 해상연료유만 사용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총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황함유량 0.5% 미만의 청정유를 사용하는 방법이 지목이 되고 있고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초기 비용에 투자 필요 없이 그냥 손쉽게 연료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제약 요건도 존재합니다.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만큼 정유업계에서 충분히 공급이 나올 수 있는가의 문제가 지목될 수 있고요. 만약 이만큼 공급이 창출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유황 연료의 가격이 크게 뛸 수 있기 때문에 선사나 선주 입장에서는 운영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스크러버라고 불리는 탈항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크러버를 설치할 경우에는 청정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고유황 벙커유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사들이 부담 없이 계속해서 영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스크러버를 장착할 경우에는 저유황 벙커유의 가격이나 청정유의 가격이 폭등하거나 아니면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고유황 벙커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스크러버 설치에는 척당 약 500만 불 이상의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크러버 장착을 위해서는 약 6주간의 드라이도킹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NG를 대체 연료로 운항하는 선박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LNG를 연료로 운항할 시에 황산화물이 거의 배출되지 않고 LNG는 기존 연료인 벙커유 대비해서 효율이 더 좋아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익이 있습니다. 반면에 LNG 추진선을 도입하게 되면 탈항 장치에 비해서 2.5배의 투자가 더 들어가게 되고요. 각 항구마다 LNG를 충전할 수 있는 LNG 벙커링 시스템이 아직 부족한 것이 LNG 추진선을 도입을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각각의 방법들이 다들 장단점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연구위원님들께서는 IMO 2020이 시행이 되면 각 산업별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먼저 해운업부터 말씀드리면 IMO 2020은 해운 시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건화물 해운 시황은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초호황기에 발주되었던 선박들이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쏟아져 나오면서 장기적인 불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IMO 2020이 시행이 되게 되면 스크러버 장착을 위해 선박들이 리트로핏, 드라이도킹에 들어가게 되고 노후 선박들의 해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 공급을 줄이는 효과로 인해서 해운 시장의 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용선료나 운임이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정유업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정유업종에서도 이번 IMO 2020 규제는 대형 호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핵심 요인은 수요의 대체 효과라고 봐주시면 될 텐데요. 기존의 선박용 연료유로 주로 사용되던 고유황유의 수요는 내년부터 170만 배럴이 줄어들고 이 자리를 저유황유랑 경유가 각각 90만 배럴 그리고 70만 배럴씩 차지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텐데, 사실 이러한 저의 전망치에는 다소 보수적인 가정치들이 많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 대체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IEA는 내년부터는 고유황유의 수요가 200만 배럴 감소하고 그 자리를 저유황유랑 경유가 각각 100만 배럴씩 차지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유사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품인 경유를 기준으로 이 70만 배럴의 수요 대체 효과가 얼만큼이냐를 가늠해 보면 석유 산업 자체가 수요 성장성이 1%에 불과한 저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경유 기준으로는 자연 수요 증가 규모가 30만 배럴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수요 대체 효과로 수요가 올라오는 부분이 70만 배럴이기 때문에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수요 성장이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기존의 1%의 성장률이 내년부터는 3% 이상의 성장률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나 마진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마진 변화로 인해서 국내 정유사들이 드리는 정제 마진이 올라가야 정유사들의 수익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수요 대체 효과로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제품이 고유황유입니다. 사실 다만 이 고유황유 자체는 과거부터 역마진이 나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이 생산 제품의 비중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고,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도 채 10%가 되지 않는 생산 비중입니다. 내년부터는 신규 설비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5% 수준까지 낮아질 예정이고요. 반면 경유 같은 경우에는 이미 35%의 생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유와 가격 동행성이 높은 등유나 항공유를 포함할 경우 비중이 50%를 넘어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IMO 2020 효과로 경유 마진이 좋아지는 건 크게 나타나고 HSFO, 즉 고유황유가 빠지는 효과는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 정유사들이 누릴 수 있는 수익성이 올라가고 내년부터는 큰 폭의 이익 증가가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조선업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조선업도 IMO 2020의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스크러버가 IMO 2020을 대응하는 가장 좋은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형 화물선의 경우 1년에 3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을 고유황유에서 저유황유로 바꾸는 데 사용해야 되고요. 500만 달러 정도를 스크러버 장착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2년 정도면 이 비용을 다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비용을 감안해도 3년에서 4년 정도면 스크러버 장착 비용을 다 회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기존에 실제로 수리조선소들이 이 스크러버 장착을 위해서 물량들을 1년치 이상 다 확보한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해운사들은 신조 선박들에 대해서 스크러버 장착 물량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요. 2년 정도의 선박 건조 기간을 감안하면 2018년과 2019년 선박 발주가 늘어나야 하지만 실제로는 는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는 해운사들이 이익이 낮아진 이유도 있고요. 스크러버에 대한 불신이 있고 저유황유에 대한 가격 변동에 대해서 아직까지 예측을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내년이 되면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밀려있던 발주들이 해운사에서 나와 조선사에서 수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이 되면 IMO에서 이산화탄소 규제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LNG 추진선이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전 세계 LNG 추진선의 70% 이상을 수주를 하고 있고 중국 조선소와 많은 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LNG 추진선이 시작이 되면 대부분의 선종들이 LNG 선화되는 영향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한국 조선소에 많은 수혜가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선업에 대해서 중장기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모두 환경 규제가 담당하고 계시는 산업에 앞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말씀 모두 잘 들었습니다. 네, 리포트 읽어주는 연구원,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